자, 안녕하십니까. 이만하로 주식 투자 끝내기 파트 4일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 팁. 1. 슈퍼급등주를 찾기 위한 필수 조건. 2.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꿀팁. 3. 증권사료 매수 리포트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주를 찾기 위한 필수 조건 관련돼서 얘기해드리죠. 일단은 슈퍼급등주 못해도 한 50% 이상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 위한 부분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바닥권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의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계속 조정을 보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추세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해 놓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일명 상승폭도 확대된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1개월 조정을 보이면 일단 뭐 한 10%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년 조정이 나오면 100%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크면 클수록 상승폭도 크다.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진입하되 실패 시 재차 조정 이후 다시 상승 전환 타이밍을 포착.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한번 훅 들어서 박스권을 이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크예요, 페이크. 예.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눈에 잊혀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 부분들은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적으로 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뭐 예시도 좀 올려드리려고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뭐 책이 너무 좀 많이 좀 부피가 커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물과 옵션 관련된 부분인데 뭐 의미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 상식으로 선물 옵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제 현 이제 시세,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뭐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필요한 이제 주식시장을 흐름을 잇는 데는 선물만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부분으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차익거래, 베이시스, 미결제 약정, 프로그램 매매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가지수 연계 펀드 ETF가 있는데 ETF는 가장 중요한 게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매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매 가능하고 시장과 직접 연계가 있고 그리고 매매 수수료가 면제다.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보다 낫다. 운용 수수료가 뭐 0.5%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 쪽에 뭐 신청을 안 해도 예전엔 됐는데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청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가지수 연계 펀드라고 해서 바로바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포트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엄청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 대부분이 일단 매수 보고서는 있는데 매도 보고서가 없습니다. 매도 보고서가 없다. 왜? 매도 보고서를 한번 내면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증권사 해당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 아, 언사를 하면서 결국 일단은 네가 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에 대한 리포트를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만둔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고서 자체가 매도 보고서는 없고요. 음, 매수에서 떨어진 이제 보유 뭐 의견에 대한 그래서 거의 보유다라고 매수 아닌 보유다. 매도 보고서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죠? 네, 그러니까 매수 어,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이제 바이 유지잖아요. 매수 유지. 이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보유 유지. 그러면 딱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보유로 떨어지면 팔라라는 소리구나. 예.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개 그 이제 주가를 표시를 할 때 이제 현재 주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업다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즈 앞으로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오를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 NC소프트는 42.9%, 올해 1월 12일 날 이제 보고서를 썼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61만 원. 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 컨센서스가 하회됐다. 17년 4월에 4분기에 하지만 이제 신장 모멘텀이 18년부터 직접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주가가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로 넘어가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그러면 일단 좀 팔라라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이제 투자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두세 배 이상으로 상승 하는데 매수 보고서가 나왔다. 이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DB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DB 투자증권이면 DB 투자증권에서 이 보유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털어야 되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애널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매수 보고서를 쓰죠. 팔려고 개인들한테. 그걸 보고 사는 개인들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니면 운영사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서치 팀에서 이제 이건 좀 악의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물량을 떠넘기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선물, ETF, 업종별 파트, 증권사 보고서 관련된 부분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는 투자에 참고하되 무조건 믿지는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업과 기업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